자, 이번 시간에는 두부 손상으로 인해서 인지장애,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치매가 이제 해당이 되겠는데요. 인지장애로 인해서 정신과 감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환자인 경우에 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팁인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두부 손상 같은 경우에 이제 마비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신경외과에 감정을 의뢰를 하면 되는데, 마비를 동반한 인지장애가 있는 환자들, 예를 들어서 마비가 있으면서도 편마비가 있는데 또 인지가 제대로 안 돼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신경외과에서도 감정이 가능하고, 정신과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바뀌었죠. 정신건강의학과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줄여서 정신과라 그러는데, 정신과에서 감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과에서 감정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환자 상태를 보고 잘 판단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정신과가 유리하다, 정신과 감정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제 이것이 이제 팁인데요. 정신과 감정을 하려면은 크게 몇 가지를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정신과 감정을 하고 싶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신과 감정을 하려면은 정신과에 치료한 진료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정신과 치료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는 법원에 신체 감정 신청해 하더라도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경외과에서 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 기록이 첫 번째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정신과 감정을 하려면은 일반 신경외과 감정은 통상적으로 사고일로부터 1년 정도 지나면 감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정신과 감정은 최소한 1년 6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지나고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한 시점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로 정신과 감정에서 유의할 점은, 정신과 감정은 반드시 입원 감정을 해야 됩니다. 신경외과 타 감정들은 다 외래로 진료자에 가서 감정의한테 감정을 하고, 그에 대한 필요한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감정 해신이 오게 되는데, 정신과 감정은 반드시 입원을 해서, 입원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보고 폐쇄병동 또는 개방병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혼자서 감시 감독을 하든지 CCTV를 통해서 움직이는 환자 상태를 지켜본다든지, 때로는 뭐 간병인을 옆에서 보조를 하면서 이제 감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입원을 통해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2주일 정도 관찰을 하면서 이 환자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자세한 평가를 해서 감정을 하게 됩니다. 정신감정. 그래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정신감정에 대한 부분을 비용적 측면 또는 감정에 대한 시점 문제 또는 진료 기록이 없어서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필요함에도 유리함에도 이거를 제대로 하려고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를 다쳐서 이제 편마비 온 환자인데, 이분이 아예 보행이 걸음이 안 된다면 모르지만 어느 정도 보행이 조금은 부자연스럽게 보행이 되는데, 문제는 치매로 인해 가지고 인지가 제대로 안 돼서 본인이 바깥에 나가게 되면은 집을 찾아오지 못한다든지, 또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아무튼 인지장애로 인해 가지고 사회활동이 거의 안 되고 반드시 옆에서 누군가 보호자의 감독, 감호가 필요한 경우, 이런 상태인 경우에 감정을 신경외과로 하게 되면은, 신경외과 감정에서는 신체 감정에도 주감옥이 있고 보조감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이런 환자의 경우는 주감옥을 신경외과에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럼 신경외과 감정에 봤을 때는 신경외과적으로는 물론 이제 치매에 대한 부분도 같이 신경외과 볼 수 있습니다만, 환자 상태가 감정에 따라서는 정신과 감정을 안 하더라도 모든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개호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그 신경외과의 순수한 영역, 마비가 안 된다든지 또는 언어장애라든지 이런 순수한 신경외과 영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 환자가 실제로 간병이나 개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필요가 없다든지 또는 필요한 시간을 아주 최소화시켜서 감정을 해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당히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오히려 정신건강의학과로 감정하게 되면은 감정에서 신경외과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감정기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래서 환자 상태를 보고 감정 과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신경외과, 정신과를 따로 할 것인지, 또는 신경외과를 하지 않고 정신과만 할 것인지, 이런 판단에 있어서 소송 대리를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런 환자에 대한 소송 사건들 많이 취급해본 이런 의료 전문, 교통 전문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실제적으로 환자에 대해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을 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소송 결과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판결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송 시에 있어서 특히 두부 손상에 있어서 인지장애인 경우에는 감정 과목 선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앞으로 환자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고 평생 살아갈 동안에 간병인의 소용 비용을 인정받을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 받음에 있어서도 제대로 받을 것인지 제대로 못 받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감정하고 신청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